안녕하세요. 하이닥 아나운서 백선혜입니다. 오늘은 이 손목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신세계서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이신 이재민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질환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원장님 이름이 좀 어려웠어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적혀 있던데 손목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거기 어디겠거니 하지만 정확한 부위가 어딜까요? 네, 그렇죠. 수근관이라고 하면 네. 어딘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먼저 수근관이란 손목 앞쪽의 피부 조직 밑에 손목을 이루는 네. 뼈와 인대들에 의해 형성되는 작은 통로입니다. 오. 네. 이 통로가 여러 원인으로 이제 좁아지게 되고 압력이 증가되면 여기를 이제 지나가는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있거든요. 네. 그 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그 신경이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손바닥과 손가락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질환을 수근관 증후군 아니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 드디어 와닿았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저희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럼 수근관 증후군이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 좀 궁금한데요. 수근관 증후군이 발병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네. 수근관을 덮고 있는 인대가 두꺼워져 가지고요. 인대가 정중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반복적으로 가사 노동을 하면서 손목을 쓰거나 아니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으로 네. 손목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에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 손목 부분에 감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외상, 다친다고 하죠. 외상으로 인해서 내부 구조가 부어 있거나 아니면 수근관 주위의 골절이나 탈구로 이 이후에 발생하는 후유증 때문에 네.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외상도 있지만 컴퓨터, 스마트폰 말씀하시니까 현대인들이면 모두 해당이 될 것 같긴 한데요. 특히나 취약한 대상군이 있을까요? 그렇죠. 현대인들 모두 네.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근관 증후군은 최근에 직업병으로 많이 불립니다. 그럴 것 같아요. 남녀 모두에 발생하지만 여성이나 아니면 비만, 그리고 노인, 특히 당뇨병 환자, 그런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임신 중에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당뇨나 비만, 노인, 그리고 여성 중에서도 4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증상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수근관 증후군의 주요 증상 어떤 걸까요? 네, 수근관 증후군의 특징적인 증상은요. 네. 손목 통증하고 함께 엄지랑 네. 검지, 그리고 중지, 그리고 손바닥 부위에 저린 증상. 저린다. 그렇죠. 네. 그리고 타는 듯한 증상. 이게 다 이상 감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다 신경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러한 증상은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신경의 압박이 이제 심한 경우에는요. 저림 증상이나 감각 저하 증상을 넘어서 이 엄지에 보면은 여기 엄지 무지굴근이라고 하는 여기 통통한 근육이 있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근육이 위축되면서 납작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푹 패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손의 힘이 약해지고 손목을 잘 못 쓰는 것 같은 운동마비 증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손바닥이 저린다, 손목이 저린다라는 증상이 느껴지면 의심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증상 나타나면 바로 내원하면 좋지만 저희 바쁘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네. 바로 내원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있는 자가 진단법 중에 하나가 팔렌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네, 같이 해봐요. 네. 양손을 이렇게 네. 가슴 앞에 이렇게 둔 뒤에 이렇게요? 손목을 네. 90도로 이렇게 꺾습니다. 꺾어서, 네. 누르는 거죠. 아, 이렇게 양 손등을 서로 마주 대고선요. 네. 이 자세를 40초에서 1분 정도 유지를 하는 거죠. 네. 이 동작을 할 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손이 저리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제 생각에 40초에서 1분 지난 것 같은데 네. 저는 괜찮아요. 다행히 저는 괜찮지만 이렇게 해보셨을 때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제 내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게 되면 수근관 증후군을 어떻게 진단받게 될까요?
네, 그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이제 여러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감별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의의 진료를 우선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네. 감각이 이상이 있더라도 어느 위치가 이상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감각이 이상한지, 그리고 운동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이런 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신경이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인 근전도 검사나 아니면 영상 검사, 신경이 눌려 있나 아닌가 어떤 구조물에 의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시행해서 원인 및 여러 다른 질환을 감별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수근관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수근관 증후군의 치료법은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우선은 근육의 위축이 없으면서 여러 가지 신경 증상 같은 것이 비교적 가벼운 초기에 할 수 있는 치료인데요. 손목에 이제 무리한 사용을 당연히 금지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금지를 하기 위해서 손목에 부목 고정을 하고요. 그리고 약물 치료 또는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거를 이 수근관 내에 직접 주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비수술적인 요법, 뭐 부목을 고정한다든지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걸 알아봤는데 이제는 또 수술적인 방법도 알아봐야 하잖아요. 사실 수근관 증후군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수술을 통해서 수근관을 넓혀주는 겁니다. 수술적 치료의 대상은 신경의 손상 정도가 이제 심한 경우, 그리고 증세가 심하지 않더라도 3에서 6개월간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했으나 호전이 없거나 아니면 증상이 오히려 악화된 경우, 네. 이런 때 실시해 볼 수 있고요. 또 비수술적 치료는 장기적으로 그 결과가 사실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수술적 치료는 사실 수술이 되게 간단하거든요. 네, 그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굉장히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뭐 원장님께서 수술이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환자 입장에선 간단한 수술이 없어요. 무섭단 말이에요. 수술 후에 일상생활 가능한지 뭐 이런 경과도 궁금하거든요. 네, 수근관 유리술을 시행한 경우에는요, 그 수술받은 손은 약 2, 3일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쓰실 수가 있고요. 또 2주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절개 부분 상처가 다 아물거든요.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면 중에 통증을 느껴 깨어나는 증상이나 아니면 손목이 조이는 느낌은 수술 후에 바로 없어지고요. 바로 좋네요. 네. 그리고 통증을 동반하는 이상 감각도 약 일주일 정도면은 많이 좋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게 뭐 다 그렇듯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시기를 넘기고 신경이 이제 너무 오래 눌린 나머지 변성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신경이 돌아오는 정도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빠르게 내원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당부하실 말씀 있을까요? 수근관 증후군은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정형외과 질환이 그렇듯이 쉬면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방치하다가 근육 위축까지 진행돼서 수술을 해도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비슷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증상이 느껴지신다면 바로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세계 서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이신 이재민 원장님 모시고 수근관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